평범한 일상, 하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방해하는 질병들, 당신의 건강 기상도는 어떤가요? 치료는 받았지만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흐리기만 했던 일상.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맑음 가득한 일상을 되찾으세요. 오늘 하나부터 10까지 똑소리 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기상도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원을 찾는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치료는 잘 받았어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꼭 주목해 주세요. 병원비가 부담될 때 알아두시면 유용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마 이것도 지원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원 도우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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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보통 그냥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재난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재난이라는 단어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구 소득보다 병원비가 과도하게 나와 감당이 되지 않고 가계 경제가 무너지게 생겨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국가에서는 재난에 처한 가구로 보고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먼저 선정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대상 질환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어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별 합산 지원되었는데요. 2024년 올해부턴 이 동일 질환별이라는 조건이 없어지고 모든 질환에 대해 입원, 외래 구분 없이 합산 지원됩니다. 두 번째로 의료비 부담 수준의 경우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이 15% 초과였는데 10% 초과로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세 번째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원 한도는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제도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도가 확대됐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의뢰인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요. 그때 수술은 받으셨지만 그 후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셔서 혼수 상태에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지금 모시고 계신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제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갑상선 암 때문에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혹시 저도 신청 대상이 되는지 같이 여쭤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일단 신청 대상이 되려면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이 네 가지 모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모두를 좀 충족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질환 기준부터 알아보면 질환은 모든 질환이 입원, 외래 구분 없이 합산되어 지원됩니다. 다만 질환 특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럼 안타깝지만 어머님도 그렇고 의뢰인분도 신청 대상이 안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질환 특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그 대상입니다. 이때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세부내역서와 같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의료 최고도 환자인 경우 퇴원 후에 신청하시면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머님께서 의료 최고도 환자시면 질환 대상 기준에 적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덧붙여서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 진료 시 개별 심사 대상이 되는 항목은 화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소득 기준은 가구원의 소득으로 판단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의 총 소득은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결정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보험료가 다르고 매년 바뀌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득 수준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 또 우리가 궁금한 게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재산 기준은 수진자,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재산 과세 표준의 기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나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의료비 부담 수준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을 계산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은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더한 금액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빼서 계산합니다. 반면 지원금은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중에 본인 부담 상한제로 지원하지 않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병원 2, 3인실 입원료 등만 포함되고 여기에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를 더한 후에 지원 제외 항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비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을 뺀 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8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가능 대상이지만 국가나 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료비 부담 수준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계산 항목과 그리고 실제 지원금 산정 항목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계산된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원 제외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재증명 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실 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이전에 몇 번 받은 이력이 있거든요. 혹시 또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수술 전인데 신청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일단 수술 전 지원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치료 전에는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할 수 없고 또 지원 제외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도 불가능하다 보니 치료를 받기 전 지원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연도별 횟수 상관없이 최종 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진료건 중 투약 일수를 제외하고 연간 지원 상한 일수 180일 이내 상한 한도 금액 연간 5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할 때마다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고 이때 산정된 지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전에 신청할 때 보니까 실손보험에서 받는 보험금은 빼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그럼 치료 후에 실손보험을 신청 안 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전 국가나 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실손보험금을 먼저 신청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꼭 선순위로 타 지원금을 수령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준 중위소득 100%가 초과돼서 나 이제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의료비 부담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서류를 준비해서 상담은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받아야 될 서류가 너무 다양해서 그럼 어떤 서류를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요? 구비 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구비 서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양식, 의료기관 서류, 그리고 개인이 준비할 서류인데요. 개인의 신청 자격이나 상황 등에 따라 이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공단 홈페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비 서류가 상당히 많아요. 꼼꼼히 네. 준비하셔서 신청해야겠습니다. 그럼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180일 이내이니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급작스럽게 입원을 해서 수술까지 받았지만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퇴원이 어려웠거든요. 가까스로 지자체 지원금도 받고 주변 지인분들께 도움을 받아서 병원비를 내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을 했는데 네. 지원 결정이 언제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셨군요. 지급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심사 대상이거나 제출된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보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무조건 제가 병원비를 납부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재난적 의료비는 크게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비를 납부하고 퇴원 후에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입원 기간 중에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입원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것은 실손형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별 심사 대상인 경우 지급 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퇴원 전 최소 7일 전에 입원 중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모든 질환에 대해 최종 진료로부터 1년 이내의 진료권에 대해 투약 일수를 제외하고 최대 180일 이내 최대 연간 5천만 원까지 지원되니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신청 대상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고 맑은 일상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뚝 덜어내고 마음의 부담도 뚝 씻어내고 사업 활용은 똑소리 나게 지원비 신청도 똑 부러지게 그렇게 꼭 필요한 순간에 딱 맞게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필요한 순간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